추석 연휴 기간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연습 도중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졌고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양주에서는 밤을 죽던 3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이 가운데 8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2023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장 운영이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먼저 연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포천에서는 산불 진화 연습 도중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또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2천여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추석 연휴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수지 한쪽이 붉은색 부표로 막혀 있습니다. 부표 주변에는 하얀색 기름 종이가 여기저기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8분쯤 민간 헬기 한 대가 포천시 소우릅 고보리 저수지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헬기에는 당초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0대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나섰고 오후 3시쯤 수중에 있는 헬기 기체 내부에서 숨진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민간 헬기가 추락했던 그 포천 고모리 저수지입니다. 사고 지점에는 빨간색 부표가 떠 있고요. 기름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저수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헬기를 인양하는 데는 약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사고 당시 가을철 산불 방제 기간을 앞두고 담수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주차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실탄을 쐈고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제압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2일 낮 12시 7분쯤 약 100kg의 멧돼지가 경찰서 후문을 통해 들어와 경찰서 벽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대려변으로 탈출을 시도해 38권총 실탄 5발을 사용, 출몰 30분 만에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멧돼지가 탈출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일 밤 11시 48분쯤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2,2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소방서 추산 약 8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에서 밤을 줍던 80대 여성이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쯤 어둔동의 한 야산에서 밤을 줍던 80대 여성 3명이 말벌에 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긴 연휴가 끝났다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좀처럼 몸도 마음도 일상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의 허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가정학과 허연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이제 명절 연휴 뒤에 지치는 몸과 마음을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명절 증후군이라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피로, 우울,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증상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은 연휴 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넘게 지속되기도 하는데 대개 시간이 지나거나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지만 이후 반복적인 자극에 이어지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신체적 또 정신적인 증상이 참 다양한데요. 먼저 신체적인 증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하여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의심된다면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피로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이 많은 명절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위장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증상이든 간에 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신적 증상은 사실 신체적 증상만큼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될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스트레스는 본인이 스스로가 심적으로 즐겁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의 진학, 성적 문제 등과 같이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비교 또는 경쟁적 갈등의 소지가 문제가 되는 주제에는 되도록 대화에서 꺼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주부들에게 평등된 가사 노동들을 가족 전체가 골고루 분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였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 갈등 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장 운영이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서면 심사 점수와 발표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는데요. 의정부시는 시민 스스로 공론장을 열어 갈등을 해소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소각장 신설 문제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을 겪었는데요. 의정부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민 공론장을 열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소각장 시민 공론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의정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1년간 가계대출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13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계대출 잔액이 905조 4,800억 원에서 894조 5천억 원으로 10조 9,800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175조 380억 원에서 올해 6월 179조 4,600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 이상이 늘며 증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는 서울과 지방에서 경기도로의 거주 이전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에 필요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교부금은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 사업에 10억 원, 광적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에 8억 7천만 원, 백석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7억 6천만 원 등입니다. 양주시는 이번 교부금 투입으로 시민 편리와 안전한 시설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생활고로 치료를 포기한 의료 위기가구를 연중에 발굴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시와 동두천시 간의 의료 취약계층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화 중앙동장 역시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상호 제보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포천의 시민을 날아맞아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7일 청성 역사공원의 타종식을 시작으로 포천 반월 아트홀 대극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어 포천 시민 대상 시상과 시승격 20주년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일에는 포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국제 복싱 대회와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겨울철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양주 시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데요. 국가접종 대상자는 접종 기간에 맞춰 신분증을 가지고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되고 양주 취약계층은 사전 예약을 한 뒤 다음 달 17일까지 보건소나 보건치소 등을 방문하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올 추석 명절 연휴 기간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는 지난 3일까지 이어진 추석 명절 기간 하루 평균 112 신고는 전년 대비 2.5%, 교통사고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부상자도 600여 명에서 470여 명으로 32%가량이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 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및 다중 이용시설 등 9만 2천여 곳에 대해 경찰관을 21만 명 이상 배치했습니다. 연천군이 오는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연천군은 지역 농업인들이 주말에도 평일처럼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내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